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21에서 223페이지에 있는 유리함수 그리고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21쪽의 개념 열기 보겠습니다. 연극 동아리의 회원이 25명이 있는데 이 중에 14명이 남성이라고 해요. 이때 여성 회원을 X명 추가로 가입시켰을 때 전체 회원수에 대한 남성 회원수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X명이 추가가 되면 전체 회원수는 25명이었는데 X명 추가되니까 이렇게 변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성 회원수는 14명이었는데 추가한 회원이 여성 회원뿐이니까 이렇게 14로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비율을 적어보면 25 플러스 X분의 14가 될 거예요. 이러한 식이 생겼는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보았던 식은 2x 플러스 1과 같은 다항식이었는데요. 새롭게 만들어진 이 식은 다항식분의 다항식 모양이 되겠죠. 즉 분수꼴이 되는데요. 이러한 식을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유리식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다항식이 있고 b가 0이 아닐 때 b분의 a꼴로 나타나는 이런 식을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는 분모니까 0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때 5분의 y제곱 플러스 y-2처럼 분모가 이렇게 상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분모가 상수가 되면은 b분의 a꼴로 나타난 이 식은 사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이 식은 5분의 1 y제곱 플러스 5분의 1 y 마이너스 5분의 2.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다항식과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b가 상수이면 이렇게 5처럼 상수이면 b분의 a는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다항식도 이렇게 유리식에 속하게 됩니다. 이 정의와 같은데 특히 여기가 상수인 경우에 다항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식의 예시를 보시면 2x분의 x 플러스 1 이런 모양도 있고 x 플러스 y분의 y 그리고 3x 마이너스 1과 같은 다항식도 유리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5분의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도 유리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 중에 다항식인 거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식 안에는 다항식도 들어있고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리식의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보시면 1번 보면 덧셈이 있어요. 덧셈은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끼리 더해주시면 되고 분모가 다르면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뺄셈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분모인 C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3번은 곱셈에 대한 건데 유리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식의 나눗셈도 분모와 분자를 바꾼 다음에 곱해주는 거 아시죠? 유리수에서 그 방식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는 곱하기 c분의 d로 바꾸어 주어서 bc분의 ad 이와 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유리식의 덧셈을 계산하는 문제가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통분을 해서 분모를 x-1로 변경을 한 다음에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준 다음에 분자를 더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분모는 x-1이고 분자는 2x-1이 되겠습니다. 2번은
유리식의 곱셈인데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2차식 부분을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지금 약분을 하려고 해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는데 이 앞에 곱해지는 식에 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분자에 있죠. 따라서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가 되었는데 역시 x 마이너스 1 이 부분을 약분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는 것들만 적어주면 x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분모가 다른 유리식의 뺄셈이므로 통분을 해야겠습니다. 1번에서 앞에 쓰여 있는 유리식을 인수분해 해볼게요. 분모를 인수분해 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유리식도 분모를 인수분해 해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한 이유는요, 통분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혹시 공통인 인수가 이렇게 x 플러스 1처럼 들어있으면 최소한으로 곱해서 통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앞에 쓰여 있는 이 식에는 x 플러스 2를 분모와 분자에 곱해주면 되겠죠. 또한 그 뒤에 있는 식에는 x를 분모와 분자에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똑같이 통일이 되었고요. 뺄셈을 해주면 x 플러스 2에서 2x를 빼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2번 풀어보겠습니다. 유리식의 나눗셈입니다.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분모와 분자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x 플러스 4분의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이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 주었어요. 그러면 분모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분자는 x-4,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분할 수 있는 부분을 약분을 해주면 x 플러스 4를 약분을 해줄게요. 그리고 x-2도 약분을 해주면 x 플러스 3분의 x-4가 되겠습니다. 이제 유리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유리식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유리함수는 함수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fx가 유리식 중에 특히 다항식이 될 수도 있겠죠. fx가 다항식이 될 때는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유리식에 다항식이 포함되어 있고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분소식이라고 한다는 걸 학습했습니다. 따라서 유리함수 안에도 다항함수가 포함이 되고 유리함수 중에 다항함수가 아닌 것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4가지의 유리함수의 예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2가지는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 y는 2x제곱 플러스 x-1처럼 이 fx 부분이 다항식인 경우, 그리고 2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2처럼 이 부분이 다항식인 경우에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2분의 1이 분수기는 하지만 이 x 자체는 분모가 아닌 분자 부분에 있죠. 따라서 다항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x에 대한 식이 분모에도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유리함수의 정의역을 생각해 볼게요. 특별한 말이 없는 경우에는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실수 전체 집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를 보시면 유리함수 y는 x-5분의 x 플러스 1의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x들의 전체 실수에서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부분만 집합으로 모으면 이 부분이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즉 x가 5가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함수 y는 2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이 부분, 즉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부분 전체가 정의역이 되겠죠. 2x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만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 이 유리함수의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은 유리함수의 정의역을 구할 건데요. 이 분모 부분이 0이 되지 않는 집합이니까 x는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2번은 이 부분이 0이 되면 안 되니까요.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223쪽에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분의 k, 이때 x와 y는 함수에서의 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k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를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변동시키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y는 x분의 k에서 k가 2.1일 때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를 움직여 보면서 그래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5까지 커지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되고요. 천천히 변형을 시켜볼게요. 5부터 1까지 그래프를 k의 값을 변화를 주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k를 점점 변화시켜서 k가 0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k가 0이 되면은 여기서 k가 0이 되어버리면 y는 x분의 0이 되면서 이 값이 0이 되어버려서 보시는 바와 같이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k를 음수 쪽으로 변화를 시켜서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k의 값을 변화를 시켜서 마이너스 2까지 보았는데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가 화면에 보이고요. 점점 더 k를 작게 해서 마이너스 5까지 보내보았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면 화면에 보이는 거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5입니다. 이번에는 k의 값을 3으로 고정을 해서 y는 x분의 3의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프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변하는 걸 보셨는데요. k를 3으로 고정시켜 놓고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함수의 정의역은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x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정의역은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 x는 0이 아닌 실수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네, 0을 제외하고 치역을 보시면 이때 치역도 0 빼고 모든 실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역도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 있는데 y바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은 지금 그래프가 놓여있는 사분면이 1과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가 음수일 때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위치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원점의 대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근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요. 점근선은 x의 절대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이쪽을 봐주시면 그래프가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x가 절대값이 음수 쪽으로 커지면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직선인 x축을 유리함수의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x의 절대값이 작아지는 이 부분을 보시면 y축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x의 절대값이 음수 쪽에서 작아지는 쪽을 볼 때도 y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축도 역시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점근선은 곡선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직선을 곡선의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x축과 y축이 있겠습니다.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은 그 직선에 닿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그런 여기 보시면 계속 가까워지고 있죠. 하지만 절대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선을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K를 음수값으로 변형을 시켰을 때에도 정의역과 치역은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이며 원점에 대해 대칭이고 점근선은 X축과 Y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화된 것은 K가 음수가 됨에 따라서 그래프의 위치가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으로 놓이는 것 뿐입니다. 이제 유리함수 y는 x분의 k, k는 0이 아닐 때의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0이면 y는 0이 되어버려서 유리함수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k가 양수이거나 음수일 때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졌었는데요. k가 양수일 때는 빨간색 그래프처럼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이렇게 그려지고요. K가 음수일 때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 그려집니다.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정의역과 치역은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이다. K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모두 그러하죠. 그리고 K가 양수이면 1사분면과 3사분면, K가 음수이면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진다 라고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이야기는 K가 0보다 클 때 1사분면에 있는 부분하고 3사분면에 있는 부분하고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K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랑 4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랑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은 K가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둘 다 X축과 Y축이 되겠습니다. 3번 풀어보겠습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을 구하면 되는데요. X축과 Y축을 그려주고 정의역을 생각해 볼게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요.
이 경우에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k가 음수인 경우죠. 따라서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요. 점근선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점근선이 x축과 그리고 y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은 y는 4x분의 1인데요. 이때 k값이 4분의 1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즉 k가 양수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이때 점근선은 역시 x축과 y축이 되겠습니다. 점근선은 x축과 y축이 되겠죠? 이어서 224쪽부터 225쪽에 있는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학습한 y는 x분의 k꼴 유리함수를 평행이동한 형태의 그래프인데요. 예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유리함수 y는 x-1분의 1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는 유리함수 y는 x분의 1을 평행이동한 형태인데요.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그리고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y는 x-1분의 1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y는 x분의 1 그래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이 있고 x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y는 x분의 1은 k가 1인 형태이기 때문에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래프가 위치하게 됩니다.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 헷갈리게 된다면 점을 임의로 하나만 대입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x에 1을 대입해주면 y가 1이 되면서 1,1을 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평행이동을 통해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평행이동된 후의 그래프는 이 파란색 두꺼운 선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때 점근선과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변화가 되는데요.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에다가 해당 그래프를 옮겨서 그려주었습니다. 초록색 그래프는 y는 x분의 1의 그래프이고요. 빨간색 그래프는 평행이동한 후의 형태인 y는 x-1분의 1 플러스 3의 그래프입니다. 이때 평행이동이 되면서 정의역은 1이 아닌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고 치역은 y가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근선이 또한 바뀌는데요. 점근선은 선생님이 점선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평행이동된 다음의 그래프죠. 이 빨간색 그래프의 점근선은 x는 1하고 y는 3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행이동 전에는 x축과 y축이었기 때문에 각각 x축은 y는 0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y축은 x는 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평행이동됨에 따라서 점근선 역시 평행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이때 k가 0이 아닐 때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y는 x분의 k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 것인데요. 이때 점근선은 x는 p 그리고 y는 q, 평행이동한 만큼에 해당하는 상수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의역은 x는 p가 아닌 실수, 그리고 치역은 y는 q가 아닌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그림과 같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k가 0보다 큰 것이고 방금 예제에서 풀었던 거랑 같은 형태죠.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거는 k가 0보다 작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제 4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요. 좌표 평면을 먼저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리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점근선을 먼저 그려볼게요. 점근선도 원래 x축이었는데, 그리고 x축이랑 y축이었는데 이와 같이 두 개의 직선으로 변화가 되겠죠? 이 점근선들은 각각 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은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여기 점근선은 y는 1이 되겠습니다. 이 점근선을 그려주시면 이 점근선을 따라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점근선과 그리고 각각 x축과 y축과의 교점을 알면은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색깔로 바꿔서 그려볼게요. 평행이동된 형태의 그래프는 점근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인데 이 아래쪽에서는 x축이나 y축과의 교점을 생각해서 그려볼게요. 이 식에서 x자리에 0을 대입해주면 y값이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y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x 플러스 2분의 1이 1이니까 x 플러스 2가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면서 점근선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점근선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상에서는 이 두 그래프가 대칭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최대한 대칭이 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의 1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에 대해 대칭이 되고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와 y는 1이 되겠습니다. 4번의 2번입니다. 이번에는 y는 2x-3분의 1 마이너스 1의 4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y는 2x분의 1을 x축으로 이번에는 얼만큼일까요? 3만큼이 아니죠. x축으로 여기서 변형을 좀 시켜주면 2로 묶어줬을 때 이 부분이 2분의 3이 되기 때문에 평행이동은 x축으로 2분의 3만큼 그리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x축, y축 그리고 원점 있을 때 y는 2x분의 1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평행이동이 되면서 점근선도 똑같은 만큼 평행이동이 되는데요. 원래 y축이었던 이 점근선은 x는 2분의 3으로 평행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x축이었던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4로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 된 상태에서 이제 점근선을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주실게요. k가 양수인 값이죠. k가 2분의 1로 양수인 값이기 때문에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죠. 그래서 점근선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또 다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오지브라로 4번에 2번을 다시 그려보았는데요. 보이시는 그래프는 y는 2x-3분의 1 4의 그래프입니다. 점근선은 x는 2분의 3 그리고 y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225쪽으로 와서요. 이번에는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모양의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ad-bc는 0이 아니고 c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은요. 이게 0이 되었을 때 각각이 0이 되었을 때 1차 함수나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유리함수로 남겨두기 위해서 제한 조건이 걸려있는 것이고요. 이 형태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모양을 변형해서 그리게 되겠습니다. 예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유리함수 y는 x-1분의 2x-3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이 경우에 변형을 할 거예요. 2x-3이라는 식을 x-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2를 써주고 2x-2가 되고 여기서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시킬 수 있는데요. 2 곱하기 x-1, 마이너스 1로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2 플러스 x-1 하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최종적으로 변형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x-1 하고 분의 1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게 돼요.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그리고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원점이 있을 때 점근선이 x축, y축에서 평행이동 되겠죠. x는 1만큼, x는 1로 평행이동 되고 그리고 여기 y는 2로 점근선이 이동되겠습니다. 그러면 점근선을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주실 건데요. 평행 이동 전에 그래프가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 있었기 때문에 평행 이동된 그래프의 형태도 이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 방향으로 하나 있겠죠. 그래서 예제 2번에서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점근선은 x는 1하고 그리고 y는 2가 되겠습니다. 방금 예제 2번에서 그린 유리함수의 그래프인데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대강 개형만 그리다 보니까 그래프의 특징을 좀 잘못 살려 그린 것 같아서 지우지브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점근선이 x는 1이고 그리고 y는 2인 게 맞아요. 그런데 점근선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그 형태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것 같아서 네, 여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점근선을 향해서 이 점선들이 점근선인데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야지 그래프가 개형이 실제 모양과 같겠습니다. 네, 문제 5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변형을 시켜야겠죠? y는 써주고 x 플러스 1, 분모에 있는 것으로 나눠줄 건데 여기에 어떤 상수가 오면 똑같아질까요, 값이? 네,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써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 5를 더해주면 원래 값과 같아지겠죠. 따라서 여기에 5를 더해주게 됩니다. 지금 나누기를 암산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x 플러스 1 플러스 5로 변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유리함수는 x 플러스 1분의 5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3은요. 이 부분에서 x 플러스 1을 약분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 점근선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x축과 y축이 있고요. 원점이 있습니다. 이때 점근선은 하나는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또 하나의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이 두 점근선을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요. 평행 이동전의 그래프가 x분의 5, 즉 y는 x분의 5이기 때문에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 그려지는 형태였죠. 그래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습니다. 점근선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고 있고 닿으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도 그려줄 건데 위쪽에서는 x에다가 주어진 이 식에다가 x자리에 0을 대입해주면요. x가 0일 때 y값이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이 그래프는 0,2를 지나겠습니다. 따라서 0,2 정도를 찍어주시고 여기를 지나게 해서 점근선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하고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5번에 2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 플러스 3을 2x 마이너스 4로 나누어 볼게요. 그러면 2분의 1이 되고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면 2x-4 부분을 약분을 시키면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x-4분의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이 유리함수는 이제 y는 있었겠죠. 이 유리함수는 2x분의 5, 즉 y는 2x분의 5를 x축으로 이만큼 그리고 y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시킨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2로 묶어주면 x-2로 변형되기 때문에 평행이동은 이 x에다가만 빼주는 거죠. 따라서 4가 아니라 이만큼 평행이동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켜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원점이 있을 때 점근선 먼저 그려볼게요. 하나의 점근선은 x는 2이고요. 또 하나의 점근선은 y는 2분의 1입니다. 이 점근선을 따라서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하나 그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하나 그려질 건데 축과 어떻게 만나는지 파악하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본래 주어진 이 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y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x값이 얼마가 될까요? 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3,0을 지나요. 대략 마이너스 3 정도를 찍어주고 이 그래프를 점근선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점근선을 따라서 잠시만요. 네, 점근선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5번에 2번의 점근선은 x는 2하고 y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저항에 대한 활용 문제인데요. 병렬로 연결한 저항에 대해서 이 저항을 R1과 R2라고 했을 때 합성저항을 R이라고 하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구체적인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x분의 1은 2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fx는 꼴로 바꿔볼게요. x가 0보다 클 때죠. 그러면 이 넓은 여백에다가 다시 적어볼게요. 자, 이거를 역수로 취해야 되는데 그러면 통분을 해볼게요. 그럼 2x분의 2 플러스 x가 되면서 양변을 역수로 취해주면 fx는 x 플러스 2분의 2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로 변형이 되는데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y는 x분의 x 플러스 2분의 하고 이제 2로 묶어주면 여기에서 4를 빼주면 처음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이 유리함수는 2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4로 변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4라는 유리함수를 평행이동시킨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고요. 그리고 y는 플러스 2입니다. 점근선을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요. 평행 이동 전의 그래프가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평행 이동 후의 그래프도 여기에 그려지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려지는 그래프는 축과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축과의 교점을 고려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이면 여기에서 y값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원점을 지나겠죠. 그리고 y가 0이면 x도 0일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유리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fx의 정의역은 x가 0보다 클 때만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 그래프 중에서 특히 우리가 그려야 되는 부분은 0보다 큰 부분이죠. 따라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고 이 0,0은 구멍을 뚫어줘야 되겠습니다. 6번에서는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로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